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ES 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주제 열어주시죠. 자, 로보택시 첫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도 컸을 텐데 첫날 퍼포먼스 앞으로 좀 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먼저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는 오늘 2차 전지, 자율주행, 로봇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국내 시장에서 투자 포인트는 어디로 좀 잡아야 될까요? 최근에 테슬라 밸류체인, 테슬라 커플링으로 보면은 뭐 당연히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테지만 그거는 이제 좀 시대가 많이 좀 떨어졌다. 지금부터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2차 전지가 올라가 버리니까 탈출의 기회를 좀 줄까? 여러분들 좀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허반석 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보택시 시범 운영이 됐고 여러 가지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여전히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율주행으로 좀 이제 옮겨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할까요? 커플링이 나올 땐. 테슬라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게 공식처럼 여겨져 왔었는데 그쵸.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화되었다. 일반인들도 이제 FSD 실험에 참가를 하고 로보택시도 자율주행을 일반인들이 도심에서 느끼게 되는 대중화가 시작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택시가 전기차 기반이라는 것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쵸? 두 가지의 모멘텀이 이 로보택시 하나로 생겨난 거죠. 로보택시 자율주행 쪽에서 본다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관련 기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이다스, 그리고 센서, 카메라, 레이더, 그쵸. 그리고 AI 알고리즘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는 유망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칩셋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 쪽의 수요가 확대된다. 소모품들 그리고 로보택시를 만들 때마다 나아가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증가할 때마다 관련 기업들의 수익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자율주행의 한 축으로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로보택시가 대부분 테슬라 차량 그리고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전기차 캐즘 이야기 그리고 실적 둔화 때문에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로보택시가 미국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지금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리하게 확대된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까지는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로보택시 때문에 전기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배터리 업체가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거냐,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가 수혜를 받을 거냐, LFP 배터리가 수혜를 받을 거냐, 네. 아니면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 BMS 관련된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나눴던 것처럼 배터리 쪽에서도 어느 쪽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배터리 수혜가 나타났을 때 미래 먹거리인 전고체 배터리는 늘 후발 주자로 움직였던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최근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바닥에서 담아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덜컥 샀다가 외국인만큼 기다리지 못하고 재미를 못 보고 털고 나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외국인들이 지금 담는 2차 전지의 매수세는 아주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짧게는 1, 2년 정도에서는 2차 전지 섹터의 저평가 국면에서 뭔가 노려보는 관점이 나오겠지만 로보택시가 글로벌리하게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큰 시세는 AI 알고리즘이나 센서나 에이다스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카메라, 레이더, 칩셋과 관련된 하드웨어 기업,
자율주행 쪽에서의 그렇죠. 파동이 조금 더 길고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2차 전지도 나오겠지만 이쪽 자율주행 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짧은 질문인데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100% 다 전기차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내연기관에서도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나요? 내연기관에서도 자율주행이 분명히 될 수도 있죠. 네. 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복합적으로 나아가기에는 네. 완성된 플랫폼에 새로운 그렇죠.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맞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오늘 테슬라 또 안전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로보택시 운행을 하면서. 근데 로보택시 이 안전 문제가 앞으로 좀 불거지면은 테슬라 주가도 떨어지고 2차 전지도 떨어지고 국내 자율주행도 떨어질 확률이 좀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에도 뭔가 2차 전지 같이 커플링이 되는 뭐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커플링이 좀 된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2차 전지도 억울하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 관련된 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를 선별해보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조금 더 모멘텀 있게 가져가야 될 곳은 우리가 자율주행을 코어로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로봇까지도 우리가 좀 이 투자 포인트를 연장해보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오늘 로봇주도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테슬라와 로봇주의 연관성,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로보틱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로봇 배터리라는 이제 개념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예전에는 뭐 전고체 배터리 그러면서 뭐 막이라던가 박이라던가 뭐 전해질 이런 쪽으로 이제 2차 전지 분리했다라면은 이제는 이제 로보틱스 쪽으로 이제 완연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를 이제 로보택시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봇주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제 350불, 그리고 이제 400불까지는 저도 시간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있어서 너무 큰 악재는 우리가 이제 정보 효율부에서 돌아온 우리 일론 머스크였죠. 자, 완전하게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 자체가 저는 이제 주가에 대한 안정을 조금 더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요.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슬라도 저는 400불 이상으로 좀 보는 관점인데 거기에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로봇을 봐야 되는 관점은 보선 다이내믹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차 그룹에 보선 다이내믹스의 상장을 또 우리가 가시한다는 그런 기사가 또 있었죠. 근데 원래 이제 보선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올해 이제 6월 달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 못하게 됐을 때는 지분을 더 취득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분을 좀 취득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나스닥에 대한 상장을 우리 내년 초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수급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저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하이제너르넴, 클로본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보더라도 저 밑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이 가는 분위기라서 뭐 SPG라던가 뉴로메카, 포스코 그룹주 얘기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 매기도 뉴로메카 또 많이 나왔었죠. 거기에다 또 바닥권에 있는 시메스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같이 보는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결국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아직은 2차 전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원범 매니저님한테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요즘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왠지 2차 전지에도 수급이 오지 않을까 곧 하면서 내가 조금의 탈출 기회에 이 각을 보자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물려 있어도 이거 손절 빨리 털고 지금 시장 너무 좋잖아요. 딴 데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관점을 좀 잡고 좀 말씀 항상 드리고 있는데 네. 내가 만약에 10에서 20% 수익을 정하고 다른 섹터로 수익을 봤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만약에 비중을 정해서 내가 10% 비중을 실은 종목이 10% 수익이 났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2차 종목의 10% 비중이 있다라면 그러면 이 종목을 상쇄시킴으로써 그 다음번 수익을 또 얻을 수 있을 때 계속해서 지금 상쇄 작업을 할 수 있을지는 여부를 보고요. 그러면 로봇주를 우리가 들어가서 2차 종목에 대한 상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실과 득을 계속해서 0으로 만들어 수렴하게 만드는 지금의 포트 전략을 짠다면 충분히 저는 2차 전지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부분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의 투자 포인트 좀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보택시가 움직였습니다. 우리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허반석 팀장의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고 대중화된다라고 한다면
현대오토웨버가 보유한 모빌진 플랫폼이 분명히 두각을 보일 것이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유한 국내의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SI 현대차 그룹에서 SI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오토웨버의 데이터가 분명히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빌진이라는 것이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드카, 전동화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이런 것들이 다 모빌진 플랫폼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현대차 그룹도 자율주행, 자율택시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차에서 SI, IT, 모빌진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오토웨버의 주가가 먼저 뛰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 보시죠. 주봉으로 조금 열어놨는데요. 주봉상에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주봉의 추세선을 위로 하나 올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목표가로 삼을 수 있는 추세선까지 볼 수 있고요. 중기 되돌림 자리까지 현재는 반등을 한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의 힘 때문에 굳이 추세의 최상단까지 올라가지 않을 종목을 중간에서 너무 빨리 털어내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4월 달부터 외국인가 기관에 연속된 매수 유입이 들어오는 것이 좌측 하단에 외국인가 기관에 붉은색 네. 매수가 잡히고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종목들을 대응하실 때에 수급의 연속성이 아직 남아있다. 수급이 연속적으로 매수 기조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빨리 털어낼 필요는 없다. 현대오토웨버는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웨버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현범 매니저님 탑픽 종목은요. 저도 현대오토웨버를 똑같이 지금 갖고 온 것 지금 같습니다. 최고로 좋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현대오토웨버.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팀장님도 마찬가지 저도 현대오토웨버에 집중을 했는데 네.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집중을 더 많이 하자라는 그런 관점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 쪽으로 자율주행 선택을 할 때는 뭐 스마트 레더 시스템, SS랩 좋은 종목들 많죠. 근데 이제는 저는 이제 좀 더 묵직한 종목으로 실질적인 실증의 자율주행을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대오토웨버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갖고 왔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로봇이랑 공장 관련해서 연동 시스템에 관련된 매출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사 시스템 쪽으로 지금 다 같이 AI부터 시작해서 로봇까지 가는 그런 또 공장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먼저 앞서는 기업들이 역시나 매출과 영업이익도 먼저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포커싱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도 역시나 매매 동향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관점 잡을 때 저는 목표가는 20만 5천 원, 20만 돌파 잡고요. 손절가는 16만 4천 원 이탈시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웨버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Y 최초로 두 분이 모두 같은 탑픽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아침부터 영향을 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원래 좀 뒤쳐져 있던 3위에 포지션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쪽에서의 약진이 좀 두드러집니다. 지난주만 해도 HBM4 샘플을 좀 소량 납품하고 있다, 늘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라는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에서 가장 먼저 그 분기 빠른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실적 발표를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번 실적은 어떨까라는 것도 미리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허은석 팀장님,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제 목요일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HBM으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HBM을 최근에 마이크론 좀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라고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2위의 포지션이 좀 위협을 받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예전처럼 경쟁 구도 속에서 마이크론이 너무 잘했다. 삼성전자가 밀린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한다. 라는 의미로 현 시점에서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목요일 새벽 5시 30분경이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을 가이던스를 본다면 전년 대비 한 30% 증가,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배까지도 높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이죠. HBM 말씀하신 대로 제품 수요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라서 DRAM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높은 가이던스는 아니더라도 일단 가이던스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를 충족해 준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전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밀렸다. 그래서 6만 전자의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마이크론이 잘 나왔어.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괜찮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수요 증가에 따라서 동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마이크론의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하향했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HBM, 삼성전자는 메모리 때문에 조금 악영향을 받고 6만 전자의 저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크론이 좋게 나오면 어찌되었든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삼성전자, 우리나라 유동성의 힘을 조금 더 그쵸? 보신다면 네. 보유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기 관점으로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미보유자분이라면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출렁한다. 그러면 6만 전자 아래서는 소량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에 볼 수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굳이 HBM까지 의미 확장을 해서 보지 말고 이 글로벌 DRAM 업황이 어떤지를 한번 미리 보는 걸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되게 좋았을 때 반도체가 딱히 해주는 역할은 없었습니다. 다른 섹터에서 다 올려줬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 보면은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반도체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상승 역할에 반도체가 좀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추 역할하는 거는 저는 조금 더 하반기 쪽으로, 아직도? 3, 4분기 쪽으로 저는 보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반도체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하이닉스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하이닉스가 얘기가 많이 났을 텐데 시총 200조에 대한 첫 돌파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초반에 이제 18만 원대에 SK하이닉스 움찔움찔 했을 때 20만 원, 25만 원 언제 가냐 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증시 상승 속도랑 거의 맞먹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거기에 이제 코스피 종목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더 지속될 거란 예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국인들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5월 기준으로 한 15조 정도가 이탈이 나왔었는데 지금 한 5조 정도 좀 넘게 들어오고 있죠. 저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채우는 또 10조 플러스 알파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금 중에서 절반만 코스피에 들어오더라도 아직도 5조, 6조, 7조는 더 들어올 것 같죠. 자, 그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30만 원 돌파 시간 문제라는 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 21.8%가 증가했고요. 또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 4.8% 증가했습니다. 관세를 앞두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90일 유예가 마무리되는 게 또 7월 초인데 여러 가지 지금 세액 공제적인 측면도 미국에서 잡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우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연초부터 반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를 바라보는 관점, 물론 중점적으로 두는 것도 너무너무 우리가 원하는 바지만 아직까지는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보자는 점. 그래서 유리기판이라든가 그리고 장비주 중심으로 소부장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을 한 어느 정도 단기로 봤을 때는 30만 원 정도 잡아주는 게 딱 좋습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보고 듣고 하고 있는데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2만 원까지 지금 32만 일단은 원. 좀 열려 있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한 그런 관점이라는 분도 많고, 그래서 여러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HBM4의 하방이 실제 양산부터 시작해서 CXR까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32에서 3만 원 정도 밴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단 32만 원까지도 한번 열어놓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 32만 원까지 열어놨을 때 허반석 팀장님, 삼성전자는 한 7만 예상해도 됩니까? 저는 8만 예상하고 싶습니다. 아니 32만 갔을 때 삼성전자가 8만? 네. 삼성전자가 좀 빠르게 움직이겠네요, 그러면? 뭐 속도는 잘 모르겠지만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 유동성의 힘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유동성에 기대서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시총 상위주들의 야.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업황도 업황이겠거니와 우리 시장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삼성전자의 상승도 보다 더 기대해 보자라는 의미로 네. 8만 전자를 조금 외쳐봤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8만 가면은 코스피 한 3,300 좀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 밑에 단으로 갔을 때 수익률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탑픽 종목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허반석 팀장이 준비한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세크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튜브 관련된 검사 솔루션 기업인데요. 설계부터 제조까지 하고 있고 반도체 쪽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정밀 검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반도체에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반도체 하면서 세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술적 대응이 먼저 우선시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차트 흐름 보시죠. 상장 이후에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저희는 분명히 초반에 수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5월 26일 보호예수가 약 상장 주식 수의 비율로 따지면 19% 이상이 나왔습니다. 약 한 167만 9천 주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물량이 5월 달 말부터 소화가 좀 이루어진 이후에 분봉 차트로 한번 열어놓고 보면요. 바닥을 딛고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닥을 딛고서 상승에 대한 추세선이 분봉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바닥 딛고 다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 주식수가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5% 미만으로 아직까지도 저렴하고 그리고 유통 주식수도 적다라는 부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최현범 매니저님 종목은요? 저는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스페타시스 좀 보도록 구간이 하겠습니다. 명관. 예. 네. 이 종목은 이제 우리 다들 알고 있지만 언제 들어갈까 항상 고민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좀 출발해보자라는 관점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자, 역시나 이제 가장 유명한 인사이드 기판 PCB 관련 AI 가습기 대표 기업입니다. 자, 거기다가 주문형 반도체 ASIC, 네, 새롭게 떠오르는 게임 체인저죠. 자, 중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지금 실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AI 가속기, 네트워크 스위치형 고사양 기판 관련해서 지금 중국발 반사이익을 받게 되면서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3분기, 4분기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점,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종목 목표가는 54,000원 이상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44,000원 이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바이 두 번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오늘 오후장은요.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 다 먹여 살렸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저희 도입합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이거 진짜 21년 겨울에 NFT랑 정말 똑같거든요. 그때 어떤 기업들은 저희 NFT 도입하겠다.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갔고요. 장중에도 상한가를 가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누가 NFT를 할까가 최대 관심사였었는데요.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게임 업계들이 좀 도입을 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좀 마찬가지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NFT와 또 스테이블 코인 비교를 하자면 지금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그 투자 포인트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네.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 현재 뭐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이럴 때 사실 대장주 하나 잡고 밀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장세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다날 이런 종목 올라가는 것 같더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 CNS 이런 종목도 좋을 것 같고 카카오그룹도 좋을 것 같고 뭐 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종목 중에 세 종목 중에 하나라도 계좌에 갖고 계시면 꽉 붙들고 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먼저 예. 들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와 실체를 한번 구분해 볼 때에 이 기준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느냐 아니면 발행에 참여하는 기술 기업이냐 또는 가상자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느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수단, 결제 지갑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리고 관련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이 신뢰할 만한 결제 수단을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시장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를 해보신다면
예전에 한번 저희도 마찬가지로 STO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발행하는 회사가 있고 발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회사가 있고 발행하지도 않는 회사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있었거든요. 뭐 NFT 그리고 STO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 속에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카카오를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클레이튼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카카오 그룹을 보자면 카카오페이 가입자가 4,200만 명, 카카오뱅크 가입자가 2,500만 명, 네이버페이가 3,000만 명, 삼성페이가 1,700만 명, 업비트가 한 980만 명, 요 정도 1,000만 명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요.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과의 카카오 그룹과의 시너지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페이코인이라고 해서 직접 발행하는 발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실물 결제 기반 가상자산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페이코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 신뢰도가 있는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신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직접적인 발행사와 실체가 있는가 구분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끊이지 않는 기업, 아까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심지어 카카오 게임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다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기업이라면 강력하게 홀딩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장주에 대해서 이제 허반석 팀장이 오늘 자료도 같이 냈는데 그 자료도 한번 이제 잠시 후에 쭉쭉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허반석 팀장님이 정리를 너무너무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이제 코인 직접 발행 그리고 참여 기업 이런 구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종목은 그래도 너무 많아요. 최현범 매니저님. 그 종목 중에 옥석은 어떻게 가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이 진짜 옥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이걸? 옥석에서 이미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안 움직이는 거 이제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정책주 위주로 이제 움직인 정책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앞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는 옥석 중에 옥을 고를 때는 그쵸. 실증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이 확정된 실제 참여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STO라든가 DID, 핀테크 결합형 기업들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기에 대한 정책적 연결성 또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안에서 옥석까지 가려주고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바로 찝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 종목 가볼까요? 네, LG CNS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LG CNS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드렸는데요. 네. 외국인의 연이은 매수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한 7만 5천 원 아래였거든요. 7만 5천 원 아래였는데 10만 원을 결국엔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홀딩을 해보시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모습들 기대해 보시고요. 8월까지 보호예수 물량이 1차적으로 출회될 물량이 잠겨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8월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기대감으로 그리고 현재 수급의 힘이 몰리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가져가 보자. 프로젝트 한강 디지털 화폐 시스템 구축에 단독 참여한 이력 때문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다. 네. LG CNS입니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CNS 6월 12일부터 시작해왔고요. 오늘 처음으로 음봉을 띄웠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었을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최현범 매니저님 탑픽 종목은요? 저는 다날 우리가 또 구간이 색깔이 달라요. 예. 구간이 명가 2탄인데 아까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다날 같은 경우에도 자, 가상자산에 대한 결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여기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품 구매 결제 시스템을 직접 개발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자체 코인, 우리 페이코인이 실질적인 국내 유일 결제 플레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가 나왔던 1차 대시세, 이 현상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2주 동안의 지금 보합 자리, 저는 이제 7월 달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랐다 생각이 되고요. 가는 말이 지금 더 많이 가는 그런 좀 상황이 있어서 다날 그 다음 2차 대시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 7,700원 신고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6,300원 이탈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궁금했다 하시면 지금 방송 아주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CNS와 다날이 소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최현범 매니저님 시간이 모자랍니다. 어딜 가야 또 무료 방송
들을 수 있죠.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장중 공개 방송으로 찾아뵐 테니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최원범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